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송재진 교수께서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100세 시대 청력 건강을 위한 예방법과 재활법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재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노화성 난청이라고 하면 노화에 따른 퇴행성인 변화로 생기는 청력 감소를 얘기를 하고, 청력 감소는 이미 30대 정도에 서서히 시작을 해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로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징후는 소음 환경,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 안 들리고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걸 호소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치매와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난청을 자가 진단하기 위한 설문을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나열을 했는데, 사람들이 중얼거리거나 이전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다든지,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상대방의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자주 되묻는다든지, TV 소리가 크다고 주위 사람들이 TV 소리를 낮춰달라고 자꾸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10가지 항목 중에 2개 이상이 있으면 난청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화성 난청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지 기능의 감소, 그리고 나아가서는 치매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노화성 난청 중에 약 36%에서 치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도 난청에서는 2배, 중도 난청은 3배, 그리고 고도 난청에서는 5배나 높은 치매 발생 위험성을 확인을 해서 이런 치매와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가 굉장히 난청과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우울증인데, 노화성 난청이 발생하면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전화를 잘 못 걸게 되고, TV나 라디오를 듣는데 옛날만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특히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 속삭이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니까 더 못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못 즐기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 따라 웃고, 그리고 알아들은 척을 자꾸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나 혹은 모임에서 소외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우울감, 더 나아가면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화성 난청에서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방은 이런 다른 신체 기관의 노화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은 어려운데, 난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음향기기,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실 요새는 안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이어폰, 헤드폰을 쓰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어폰, 헤드폰을 쓰고 앞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 환경을 당연히 피해야 될 것이고, 귀에 해로운 약물들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독성 약물이라고 해서 귀에 해로운 약물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조심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사용할 때 꼭 이비인후과 진료나 청력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만성 질환들, 특히 당뇨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난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방문을 해서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노화성 난청의 치료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은 보청기이고요. 40데시벨 이상을 중도 난청, 그리고 55에서 70데시벨까지를 중등 고도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40에서 70데시벨 난청 환자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난청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재활을 하는데 가장 좋은 그리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화 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특히나 난청 때문에 이명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명이 같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서 귀속형부터 고출력 귀걸이형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환자의 여러 가지 니즈라든지 귓구멍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화호라는 것은 달팽이관에 들어있는 유모세포라고 이런 털이 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대신해서 수술로 달팽이관에 삽입해준 전극이 직접 소리를 전기적인 자극으로 바꿔서 청각 신경에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70데시벨 이상의 고도 및 심도 난청 환자에서는 보청기로는 재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화호 이식술이 유일한 청각 재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붙이는 어음 처리기라는 외부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로 이식되는 기기가 있고, 1983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인공화호가 개발이 되고서 벌써 이제 40년, 50년에 가까운 이제 세월이 지났고, 기기도 굉장히 발전하고 외부 장치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노화성 난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30대 이상이면 이미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미 조금씩은 노화성 난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그리고 우울증 특히나 노령 환자에서 낙상 위험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완전한 예방은 할 수가 없지만 일반적인 난청 예방 주의사항을 숙지를 하고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통해서 청력 재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일정 부분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난청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잘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